2019년 지방직 9급 시험입니다. 지적 측량에 대한 문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지적 측량인데 법규나 뭐 이런 규정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지적 측량과 조금 이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문제를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시행령까지 이제 묻고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측량 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첫 번째는 공공 기준점은 공공삼각, 공공 수준점으로 구분한다.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의 기준점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국가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 기준점이 국가 기준점하고 공공 기준점, 또 지적 기준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기준점을 볼 수가 있는데 측량에 대한 기준점이죠. 그래서 국가 기준점은 뭐 국가란 말이 안 들어가지만 공공 기준점 같은 경우는 공공이라는 말, 또 그리고 지적 기준점 같은 게 지적이라는 말이 이제 앞에 붙습니다. 1번처럼 공공 기준점은 공공삼각, 공공수준 이렇게 구분하는 것 맞고요. 두 번째는 위성 기준점은 전 세계 초장기선 간섭계, 우리가 VLBI라고 얘기하는 거죠. Very Long Baseline Interferometry라고 하는 초장기선 간섭계와 연결해서 정한 기준점이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요. 위성 기준이라고 하는 이 위성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초장기선이라고 하는 것은 위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퀘이사라고 하는 준성에서 오는 그런 전파를 습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성 기준점 같은 경우는 뭐 GPS라든지 우리가 소위 요새 이제 GPS라는 용어보다는 GNSS라는 용어를 쓰죠. RS라든지 하는 인공 위성을 이용한 그런 관측을 이용을 할 때 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VLBI와 연결해서 정한 기준점 이것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초장기선 간섭계와 연결한 것은 우주 측지 기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측지 기준점. 그래서 두 번째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 지적 기준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적. 앞에 이제 지적이라는 말이 붙고 공공은 공공 이런 용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적 삼각 보조, 지적 도근 이렇게 이제 구분하게 된다. 네 번째는 수로 기준점은 수로 측량 기준, 기본 수준점, 해안선 기준점으로 구분한다. 다 맞는 설명인데 2번이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우리나라의 측량 기준이 되는 세계 측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번에는 같은 법률에 세계 측지기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베셀 타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타원체를 가지고 타원체 재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을 삼았었는데 타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표시했는데 지금 세계 측지계로 넘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가 한 2002년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측량법이라는 측량법으로 있었던 그러한 때에 2002년도에 세계 측지계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측량법이 이름을 바꾸죠. 측량 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소위 이제 측수지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꿀 때 이게 당연히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보면 회전 타워체는 장반경, 편평률로 표현된다. 그래서 편평률이라고 하는 것은 장반경과 장반경, 단반경의 차의 값으로 나눈 값으로 편평률을 정의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반경이 이제 6378, 137m 이렇게 이제 6378, 137. 이 첫 번째는 맞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는 회전 타원체 장축은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하여야 된다. 자, 보면 지구가 조금 이제 과장되게 그려서 적도 쪽으로 뚱뚱하고 적도 쪽으로 이렇게 이제 더 벌어져 있고 그러니까 장반경은 적도 반경이 장반경이 되고요. 극반경이 단반경이 됩니다. 지구가 어떻게 회전하고 있죠? 단반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축이 자전축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내용은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을 골라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죠. 세 번째, 회전 타원체 중심은 지구의 질량 중심과 일치한다. 그래서 질량을 중심으로 한 3차원 좌표축을 이렇게 지구의 질량 중심을 통해서 X, Y, Z 이렇게 표시되는 3차원 직교 좌표계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질량 중심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회전 타원체 중심이
지구의 질량 중심과 일치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기준 타원체는 GRS-80 타원체다. GPS 측량 같은 경우는 WGS-84가 되겠죠. WGS-84나 GRS-80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 뭐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같은 내용을 쓰면 되니까요.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상. 자, 이게 또 규정이 이렇게 있죠.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상 GNSS 측량기를 사용해서 정지 측량, 정지 측량이라고 하는 스태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장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 쓰는 가장 정밀도가 높은 관측 방법. 그래서 이제 정지 측량인데 지적 삼각 측량을 실시할 때 데이터 취득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자, 취득 간격은 30초 하게 되겠죠. 지적 삼각 측량이랑 지적 삼각 보조 측량 공이 30초 이하로 취득 간격을 삼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근 측량을 한다든지 세부 측량을 할 때 이때는 15초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30초 이하, 15초 이하 이렇게 이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 보시면 지적 측량 규정,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의 제 7조의 정지 측량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전자 면적 측정기에 따른 면적 측정을 한 경우 지적도 축척 1대 2000, 1대 1200, 2000이 아니라 1대 1200 도상에서 2회 측정한 면적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이 400제곱미터다. 교차의 허용 면적을 구한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0.023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M 루트 F죠. 갑자기 안 떠오르네요. 자, M 루트 F.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것은 축척의 분모값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0.023의 제곱에다가 m은 1200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루트 f, f라고 하는 값은 뭡니까? 면적이죠. 2로 나눈 면적. 그래서 루트 400. 자, 그래서 400을 루트를 씌우게 되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400이니까 20. 답을 찾아보시면 0.023, 1200, 20.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이죠. 세계 측지계에 따른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첫 번째, 남북축을 X, 동서축을 Y로 한다. 그래서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위각을 우리가 재다 보니까 이 북쪽 축을 우리는 X축으로 보고 동서축을 Y로 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좌표 원점은 서부, 중부, 동부, 동해 4개의 좌표계를 갖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투영 원점의 가산 수치는 종축에 50만, 횡축에 20만. 우리가 이게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 측량에서는 요 내용이 맞게 되는데 세계 측지계에 따른 우리나라 평면 직각좌표계 그렇게 되면 과거에 50만, 20만 이렇게 쓰다가 제주도는 55만 뭐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제주도 따로. 그러니까 지금 원점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60만 중축에 60만 미터, 횡축에 20만 미터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됐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내용. 지적 측량에 대한 위치 결정. 가산 수치는 50만, 20만이 맞지만 지금처럼 세계 측지계에 따른 우리나라 평면 직교좌표계를 설명을 한다면 표시를 한다라고 하면 60만, 20만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4번 좌표 원점은 TM 투영법에 의한 도상의 가상 원점이다. 그래서 TM 투영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때 횡원통. 그러니까 M은 메르카토르고 T는 트랜스버스라는 내용이 되겠죠. 트랜스버스 했다는 얘기는 원통을 이렇게 이제 세워놓지 않고 휙 뒤집어 눕혀서 이런 식으로 이제 횡방향으로 눕혀놓은 상태로 지구를 투영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을 횡원통. 앞에 뭐라고 쓰냐면 등각의 성질을 이용한 횡원통 투영을 이용을 했다. 횡원통 도법에 의해서 도면을 만든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지적 도근점 측량에서 백악법에 따라 계산된 연결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 자, 백악법에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허용 범위인 경우 연결 오차의 배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백악법이다라고 하면은요. 종선, 횡선, 종선차, 횡선차에 따라서 그 길이에 비례해서 배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반 응용 측량의 용어로 하면 종선 위거, 그렇죠? 위거의 합, 위거의 절대값의 합이죠. 횡선차는 경거의 절대값의 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폐합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위거를 합하면 0이 돼 버리니까, 경거를 합을 해도 0이 되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합을 하게 되면 위거 값이 어떤 특정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위거가 크면 위거 오차가 클 거고, 경거가 크면 경거 오차가 클 거다라고 해서 그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위각법에 의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바꿔서 방위각법에 따라서 계산된 연결오차, 그러면 각 측선장의 길이에 비례해서, 측선의 길이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것을 우리는 컴퍼스 법칙이라고 불렀죠. 그다음에 요거는 트랜시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6번은 이제 백악법을 물어봤으니까요. 백악법의 경우는 종선차, 횡선차 길이에 비례해서 배분한다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 축척 분모값이 500입니다. 그래서 지적 도근점 측량의 1등 도선에 대한 수평거리 측정 총 합계가 900m다. 1등 도선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평거리 측정의 총 합계가 900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100분의 m 루트 n 이렇게 이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수평 거리 측정 총 합계, 그것을 이제 n 값으로 쓰는데, 쓸 때 900m 그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900에 100을 나눈 값을 n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총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을 n이라고 쓰고, m은 m은 축척의 분모 값을 써주게 되니까 100분의 m 500이라고 써주시고요. 루트 9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루트 9는 3이 되니까 0, 0, 0, 0 지우면 5 곱하기 3. 그래서 이제 15cm 이하가 된다.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나오던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 뭐 점수 주려고 냈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8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기기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보면 성능검사 대행자로 등록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은 맞습니다. 성능검사 대행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몸이 한두 개가 여러 명이 아니다 보니까 대행자를 통해서 등록한 사람이 대행을 한다. 업무를 대행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기기는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그렇죠? 특권을 좀 부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트랜sit 레벨 등은 5년 범위 내에서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된다. 자, 위에 보면 성능검사 대행자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검사를 대행한다 그랬으니까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냐면 실질적으로는 성능검사 대행자가 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보기를 보면서 세 번째 보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법규의 92조에 보면 측량 기기의 검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됐죠. 성능검사의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이죠.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상 지적 위성 측량에 의한 기선 해석 시 정밀 궤도력에 의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기지점과 소구점 간 거리를 얼마 초과하는 거냐.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 규정,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에 보면 50km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제 10조에 보면 기선 해석에 대한 항이 있습니다.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에 50km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죠. 10번 보면 토탈 스테이션 오차 중에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오차는, 그래서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가 있죠. 거리에 비례하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오차가 커진다. 그게 거리에 비례한다라는 거고요.
거리와 상관없이 오차가 뭐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 그것을 이제 거리에 비례하지 않는 오차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겠죠. 거리에 비례하는 오차는 광속도 오차입니다. 광속도 오차 같은 경우는 광속이라고 하는 것도 뭐 약 30만 킬로미터 퍼 섹이죠. 그러니까 지금 1초 똑딱 하는 순간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거리가 만약에 45만 킬로미터다라고 한다면 1초 안에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간은 길어지게 되는 거죠. 1.5초가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광속도 오차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수록 오차가 커지게 된다. 그 다음에 광변조 주파수에 대한 오차.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물리량을 계산을 할 때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값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역수를 우리는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의 역수. 그래서 헤르츠라고 쓰는 이 단위가 사실은 세크분의 1이라고 하는 단위가 돼요. 몇 초분의 1. 1초 동안에 몇 번 이게 진폭이 발생을 하느냐. 1초 동안에 한 5번 반복이 된다 그러면 5헤르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V는 D 곱하기 뭐가 되죠?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제 주파수 F라고 쓰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속도하고 주파수하고 요게 관계도 보시면 거리나 위치에 대한 관계 같은 것도 주파수, 즉 광변조 주파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주파수의 개수를 뭐 몇 개로 세느냐 뭐 이런 것들이 오차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굴절률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어떤 굴절이 똑바로 오지 않고 굴절이 되게 되면 더 먼 거리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거리는 더 어긋나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광속도, 광변조 주파수, 굴절률. 그런데 제가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앞에 기역자가 들어가느냐 그러면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기역자 들어가니까 앞에 거리도 기역자가 들어가죠. 그 외에 뭐 측정기나 반사경 뭐 이런 경우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런 식으로 외웠던 적도 생각이 납니다. 답은 아무튼 4번이 답이 되겠죠. 11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틀린 것들을 이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측량 결과도는 그 토지의 지적도보다 2배 대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결과도는 지적도보다 더 자세하게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같은 축적으로 동일 축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잘못됐고요. 거리 측정 단위는 5cm 단위로 50, 15, 20 아니죠. 1cm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측량 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을 한다. 자, 이게 지금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측량 결과도는 500분의 1로 작성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죠.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축척 변경 시행지역까지 축척 변경 시행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경우는 500분의 1로 측량 결과도를 작성한다. 3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 토지 경계가 곡선인 경우 직선으로 연결하는 곡선의 중앙 종거 길이는 10cm 이상 20cm 이하로 하는 것이 아니라 5cm 이상 10cm 이하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요. 3번이 옳은 설명이 된다.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1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지적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지적 삼각 보조 성과 및 지적 도근점 성과에 대한 열람 등본 발급은 지적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이런 결과물을 지적 소관청에 신청을 합니다. 두 번째,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은 6일로 하며 검사 기간은 5일로 한다.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6일이 아니라 5일. 그다음에 측량 검사 기간은 4일로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고요.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 우리 지적기준점 설치하지 않는 측량의 측량기간 5일로 하고 검사기간 4일로 한다. 2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잘못 써있다 이런 얘기죠. 자, 13번입니다. 계산 문제고요. 그림의 지적 도근점 측량 CD 방위각과 방위를 구해보자. 자, CD를 구하기 위해서는 A, B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쉽게 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북쪽을 딱 나란하게 그려놓고 나면 이렇게 요각이 서로 엇각으로 같으니까 125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원에서 125도를 180에서 125도를 빼면 55도인가요? 55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35도에서 55도를 빼니까 80도인 거 알겠죠? 맞습니까? 예, 80도. 그럼 이 녀석이 또 역시 엇각으로 같아서 80도라고 한다면 요 각은 몇 도예요? 50도가 되겠죠. 그렇죠? 130에서 80 빼니까 50도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방위각은 130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방위각은 130도라고 해줘야 되겠고요. 또 CD의 방위는 남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남에서 동으로 50도만큼 돌아갔다. 남에서 동으로 50도만큼 돌아갔다. 사우스 50도 이스트, 사우스 50도 이스트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 방위각 180을 더해서 뭐 교각을 더했다 빼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나란하게 선을 그려놓고 엇각, 나머지 180도에서 빼고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굳이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우리가 방위와 방위각을 구해낼 수가 있겠죠. 14번 지적 측량 시행 규칙상 지적 삼각 보조점 측량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실 옳은 것을 고르려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틀린 거 하나 고르는 거는 참 어렵지 않은데 이게 왜 틀렸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승인한 측량 방법에 따른다. 아니죠. 여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측량 방법에 따릅니다. 두 번째, 전파기, 광파기 측량 방법에 따르되 위성 측량 방법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죠. 요새 뭐 GPS 측량 빼고 측량이 됩니까? 위성 측량 방법, GNSS도 사용하게 됩니다. 계산은 교회법과 다각망 도선법에 의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네 번째, 교회법으로 측량할 경우 반드시 두 방향이 아니라 3방향 교회를 하도록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측량 방법, GPS 측량 사용. 그다음에 계산은 교회법, 다각망 도선법에 의한다. 그리고 교회법 할 때는 세 방향 교회를 따른다. 15번 GNSS에 의한 지적 측량 규정상 지적 위성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2주파 이상의 관측 데이터를 사용해서 처리할 경우 전리층 보정을 실시한다. 이거 이제 당연히 2주파 L1과 L2를 같이 수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리층 보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기선 해석 시에 사용되는 단위는 미터 단위로 하고 계산은 소수 세 자리까지 한다. 맞고요. 세 번째, 관측점에서 동시에 수신 가능한 위성수는 이동 측량할 때는 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 그렇죠. 5점 이상 하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네 번째, 정지 측량에 의한 지적 도근점 측량. 자, 지적 도근 측량할 때 세션 관측 시간은 5분 이상, 데이터 취득 시간은 20초로 한다. 사실 지적 도근이랑 세부 측량 같은 경우는 15초 이하로 한다. 그리고 세션 관측 시간은 10분, 5분이 아니라 10분 이상으로 한다. 우리 앞선 문제에서 이미 정지 측량에 대한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 시간 같은 경우는 삼각 측량과 삼각 보조 측량 같은 경우는 30초 이하로 한다. 이렇게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네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라. 그럼 4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16번 계산 문제인데 평지를 축척 2만 분의 1 촬영한 항공사진이 있는데 초점거리 10cm, 사진의 크기 20x20, 종중복 70, 행중복 30일 경우 기선 고도비를 구하시오. 자, 기선, 고도. 자, 이렇게 이제 기선 고도비라고 하는 것은 기선을 고도로 나눈 값을 얘기하게 되겠고요. 기선은 MA 곱하기 1-P로 쓰겠죠. 1-100분의 P, P라고 저는 씁니다. 자, 그다음에 H는 MF. 그렇죠?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1로 쓰는데 h분의 f라고 쓰니까 h는 mf라고 쓰겠죠. 그래서 m 지워버리면 f분의 a 1-p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f가 얼마였어요? 초점거리 10cm, 그 다음에 사진 크기 20cm, 그 다음에 p는 종중복이니까 1 빼기 0.7, 70%면 0.7이니까요. 그래서 0 지우면 2가 남고 2 곱하기 0.3, 0.6이 되겠죠. 그러니까 60%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답에 보니 0.6이라고 하는 보기가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자, 17번. 지적 재조사 측량 규정상 토탈 스테이션 측량 방법으로 경계점 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법, 방사법에 따라 일필지 경계점을 측정한다. 교회법이 아니라 도선법이죠. 도선. 1번은 잘못됐고요.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법이나 2배각의 배각법을 쓴다. 자, 이게 맞는 설명이 되겠죠. 수평각은 1대회 방향관측, 2배각의 배각법을 쓴다. 그 다음에 수평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5회 측정한다. 아니라 2회 측정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기준점, 경계점 및 기준점과 보조점 거리는 500m 이하로 한다. 500m 이내가 아니라 300m죠. 이것도 규정, 지적 재조사 측량 규정에 보면 제8조의 경계점 측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경계점 측량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선법과 방사법에 따라, 그 다음에 수평각 관측은 1대회 방향관측이나 2배각의 배각, 수평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2회, 기준점, 경계점, 기준점, 보조점 거리는 300m 이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번.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지적 소관청이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시도지사는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시도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시도지사는 시도의 시군구 지적 재조사도 있지만 시도의 지적 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고요. 두 번째,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사업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다. 5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3이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사업지구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이상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실시계획 수립 내용을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실시계획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된다. 자, 이것은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7조에 보면 지적재조사 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7조를 참고하셔서 보면 2번이 5분의 3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총수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죠. 자, 19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지적 측량 수행자가 토지의 분할을 위해서 지적 측량을 의뢰받은 경우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여기 보면 일자, 기간, 수수료, 기준점,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수행 계획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기준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시작하고 어느 정도 기간에 돈은 얼마가 드느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 내용도 시행규칙의 25조에 보면 지적 측량의 의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측량 기간이나 측량 일자,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짜까지 지적 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빠져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번. 지적 확정 측량 규정상 지적 확정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시구 지역의 10,0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지적 소관청에서 성과 검사를 실시한다. 맞고요. 두 번째, 경계점에 대한 검사 성과의 연결교차 허용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0cm 이내이다. 세 번째 보면 단일 기준국 실시간 이동 측량 기선거리는 10km 이내로 하고 세부 측량 관측 횟수는 3회로 한다. 자, 요게 잘못됐죠. 5km 이내로 하고요. 5km 이내로 하고 관측 횟수는 2회로 한다. 이렇게 이제
2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이 잘못됐고요. 지적 확정 측량부는 세계 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종전 토지 관련 사항은 지역 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 좌표를 기준으로 하고 종전에 관한 사항은 지역 좌표를 기준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규정에 보면 제8조에 제8조의 이 내용이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 측량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지적 확정 측량 규정이라기보다는 GNSS에 대한 지적 측량 규정에 명시해 보면 역시 이제 제8조에 이동 측량에 관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기선 길이는 5km, 그 다음에 세부 측량 관측 횟수는 2회, 그 다음에 관측 시간은 15초.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에 시행했던 지적 측량 문제 여러분 같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